애청자분이시고요. 오늘도 회초리를 들고 내 감정의 소리를 크게 내며 아이를 윽박지르며 숫자를 가르칩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50개월, 33개월, 즉 5살, 3살 두 여자아이의 엄마입니다. 요즘 또래 엄마들이 모이면 모든 관심사는 아이가 한글은 깨쳤는지, 영어는 어느 정도 하는지, 뭘 시켰고 효과가 어떤지 등등 애들의 공부에 열을 올립니다. 저나 남편이나 아이들은 그냥 놀게 하자. 어차피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때부터 뭐 어쩔 수 없이 공부에 지칠 텐데 하는 신념으로 아이들과 함께 놉니다. 주말이면 함께 근교를 나가거나 어린이 뮤지컬을 관람하거나 가족이 함께 다니는 쪽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내년에 6살이 되는 첫째 아이의 공부를 어찌해야 하는지 점점 불안해집니다. 저는 한글이나 숫자를 가르치기는커녕 책도 하루에 한 권 정도 읽어줄까 말까. 아이들은 유치원에 다녀오면 둘이 엄마 놀이하고 유치원 놀이하고 낙서하고 만화 보고. 첫째 아이의 같은 반 엄마들을 만나면 아이가 한글을 깨쳐서 혼자 책을 읽는다는 둥, 숫자를 20 이상 안다는 둥, 영어를 자기 반에서 제일 잘한다는 둥. 또 서울에 있는 친언니는 얘, 너희 첫째 말이야. 한글 깨쳤니? 뭐? 아직도? 야, 서울은 학교 들어갈 때 더하기 빼기도 전부 끝내고 들어가는데 넌 애한테 관심 좀 가져라, 야. 이런 소리 들으면 울고 싶습니다. 한글을 깨치게 하려고 얼마 전부터 시작한 학습지는 스티커 붙이는 것만 재밌어하고 늘지도 않고 항상 그대로입니다. 오늘은 숫자 카드를 가지고 동생과 언니 누가 더 큰 숫자를 가졌나 놀이를 하는데 큰 녀석이 7과 8 중에 어떤 것이 더 큰지도 모르더라고요. 이참에 숫자를 써보라 하니 2와 3은 뒤집어서 쓰고 10 이상은 쓸 줄도 모르고 색연필도 이상하게 잡고 숫자 쓰는 획수도 똑바르지가 않더군요. 막 윽박질렀습니다. 내일은 유치원도 가지 마라. 6살이나 돼가지고 숫자도 모르고 유치원 갈 필요 없어. 내일부터 엄마랑 숫자와 한글 공부하자. 소리 질렀습니다. 울다가 잠든 아이를 보면 내가 너무 무관심했나 싶습니다. 선생님, 몇 살에 어디까지 알아야 정상이에요? 우습지만 신체 발달표처럼 아이들 학습 능력표도 있는 건지요? 취학 전 애들의 학습은 어느 선까지가 보통일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자, 이런 문제는 사실 부모들이 알아요, 답을. 아는데 이제 큰 흐름에 역행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학습 발달표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있어요? 있죠. 네네. 그리고 그 나이 때는 사실 이 아이가 지금 50개월이니까 숫자는 5까지 알면 됩니다. 어머니 7, 8 중에 어느 게 더 큰지 모르는 거 이건 상관없는 상태죠, 이게. 근데 어느 정도 수감각이 생기는지는 있는데 그때 왜 우리가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냐면 이런 게 너무나 나중에 바뀌고 나중에 대한 예측력이 떨어진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을 빨리 깨치면은 얘가 나중에 국어 공부를 잘하냐 관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관련이 없을 것 같아요. 관계가 내가 없고. 다 아는 거 하는데 하면서 한글을 초등학교 들어가서 깨친 애하고 한글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깨친 아이들을 대상으로 비교한 연구가 있죠. 네. 초등학교 2, 3학년까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깨친 애가 잘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올라가면 변별력이 없어져요.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우린 나중에 잘하는 거를 또 바라실 테니까 그렇죠.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큰 의미가 없다. 그런 것이 의미가 없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 널리 안 알려진 거죠. 한마디로. 오히려 이 시기에 해야 될 운동 발달, 언어 발달 이런 건 중요하게 봅니다. 훨씬 더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그때 그게 안 발달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근데 학습 발달표가 안 나와 있는 이유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평균적으로는 이렇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게 나중을 예측하는 요소도 별로 없고 그 아이의 능력 자체를 그걸로 평가할 수가 없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많이 알리지도 않고 전문가들이 그걸 강조하지도 않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세상에 어떤 상식을 믿는 게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를 7살이나 8살에 입학시키는 것은 그때 대해서 가르쳐야 좀 애들이 알아먹는다.
뭐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정확히 사실은 과학적으로 연구가 돼서 그 그래서 나이가 되어야지 그런 인지가 가능해지고. 예. 물론 이제 절대 다수가 그렇다는 거죠. 이제 큰 절대 다수가 그렇고 미리 하는 애들도 있죠. 근데 절대 다수는 그 나이쯤 돼야 교실에 몇십 분간 앉아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글자에 대해 추상적 사고를 좀 해서 그거를 이해할 수 있다고 이제 우리가 과학적 연구 결과 저는 그걸 믿어요. 사실. 만 6세에 입학해야 된다. 이렇게 것이다. 나온 거지. 그냥 막연히 이때쯤 되면 집에서 보기 귀찮으니까 학교 보내보자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교육과정이 조금 내려오긴 했어요. 교육과정이 내려와서 지금 한글 교육이 유치원 만 7세, 만 5세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유치원에서 한글을 공부해야 되는 건 지금은 맞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초등학교에는 한글 자체를 가르치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유치원 2학기, 유치원 2학기, 그러니까 7세 아이들이 2학기쯤에 한글을 어느 정도 공부하도록 유치원 정규 교육 과정이 어느 정도 짜 있죠. 그래가지고 그거까지는 하되 지금 이 아이는 내년에 지금 6살이거든요. 지금 5살. 네, 그렇죠. 내년에 6살. 학교 가려면 2년 지금 더 남았어요. 지금 이 시기에는 한글을 열심히 엄마가 가르치거나 수를 열심히 가르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때는 그걸 가르치지 않고 다른 걸 가르칠 게 많아요. 이 나이 때는 뭘 해야 되냐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다양한 사물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그 속에서 사물의 연관성을 찾아나가는 시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글자에 집착하게 되면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으로 돼요. 사고력이 좀 떨어질 수 있겠군요. 그렇죠. 사고력의 종류, 질이 제한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글자를 읽을 수가 있어요. 글자를 읽을 수 있는데 그림책을 봐요. 그림책을 보면 글자만 읽어요. 그림책에는 많은 그림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고 그림의 색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구성, 형태 그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거를 못 느껴요. 근데 그런 것이 주는 메시지가 적지가 않아요. 훨씬 더 풍성할 것 같아요. 훨씬 풍성한데 그 아이가 글자에만 집착해서 그림책을 자꾸 여러 권을 읽는다면 이 아이가 배우는 거는 고작 그 그림책의 10%, 20%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 그림책을 100% 이해하는 애가 못 될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꼭 글자만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아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림책을 볼 때 글자에 집착하는 애보다는 그 그림을 보면서 상상하는 아이가 훨씬 더 교육적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이에는 그게 교육적이죠. 그리고 더 많은 게 사회적으로도 쓸모가 있는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림책을 보면서 지금도 굉장히 글자에 집착하세요. 제가 항상 그림책을 아이들한테 읽어줄 때 어머님한테 글자를 읽어주지 마라. 글자를 읽어주지 마라. 그냥 되는 대로 그림 가지고 엄마가 지어내서 얘기를 하라. 그것도 좋겠네요. 되는 대로 지원해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아무데나 펼쳐서 봐라. 거기 써 있는 거와 집착하지 말고. 그림책을 그러면서 친숙하고 일종의 장난감으로 어릴 때는 활용하고 물론 좀 크면서 한 애가 5살쯤 되면 엄마는 읽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야기 줄기를 따라가기 시작한 나이가 이 아이는 됐어요. 만 4세가 되면 이야기 흐름을 따라갑니다. 얘기를 해보면 알아요.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이 있는지 그냥 한순간 한 장면에만 관심이 있는지 한순간 한 장면에 관심이 있을 땐 아직도 이야기를 지어낼 필요는 없어요. 엄마들이 그림책 읽어주면서 쭉 이야기를 따라 읽으면 애는 딴 생각하고 있거든요. 딴 그림에서 읽고 보고 있고 이미 거기 멈춰있죠. 그러면 이제 엄마는 이제 짜증이 나. 너 왜 열심히 안 들어? 이러면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엄마가 애써낸 시간이 무용지물이고 오히려 부정적인 시간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엄마나 이 댁의 아빠도 별 관심이 없었는데 그 옆에 엄마들 또 친정 언니 야, 너 도대체 어떡하려고 그래? 이제 그 얘기를 듣고는 새삼 이게 안 되는 것이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예 관심이 없는 것보다는 관심을 갖고 만약에 뭔가를 하려고 하셨다면 그것이 꼭 글자를 가르치고 숫자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머님이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내가 뭘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남들은 달려가는 거. 남들은 달려가는 거고. 남들이 달려가는 방향이 아니어도 나는 내 나름대로 내 아이들과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자기가 자꾸 돌아보면서 내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지금처럼 또 역방향으로 막 흔들리고 그래서 아이가 상처받고 이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 울다 싶어요. 잠이 들고. 그래서 어머님한테 관심은 꼭 가지셔야 된다. 근데 그 관심을 가지는 게
옆집 아주머님들이 얘기하시듯 친정 언니가 얘기하시듯 그런 방향은 아닐 수도 있다. 네. 사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옆집 아이가 달려나간 것도 봤잖아요, 저희가. 예. 걔도 방향을 알고 달려간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가다가 돌아와갖고 이게 맞아요 하고 묻는 애들도 있었어요. 보통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자기의 잘하는 것만 자랑을 하기 때문에 그 나이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정보가 전달도 안 되고 네. 뭐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어디서 영어를 배웠건 초등학교 5학년 때 같은 학원 같은 반에서 만난다. 이런 말도 있는데. 네.